드디어 지난 2, 3주에 걸친 모든 질문에 대답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드디어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회로도를 볼 때 우리 연구원분들이 혹은 회로도 작업하는 우리 초심자분들이 회로를 좀 더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과 분들은 전자과에 비해서 약간 감이랄까? 센스가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의심 가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뭐 선후배한테 물어본다든가 교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든가. 자, 오늘은 그 전류 센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화면에 3개의 저항이 보입니다. 물론 라이브러리상 요 회로도 심볼상으로는 3개가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모양이 굉장히 틀립니다. 모양이 틀리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 이런 류의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공학도로서 알아야죠. 공학사라고 하나? 여하튼간에 여기는 전류 센싱용 션트 저항이라고 하는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탄소 같은 걸로 까맣게 되어 있고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단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리란다. 솔더링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기 회로가 실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항 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이것도 양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양반인데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인데 실제로 이러지 않죠. 띵이죠, 띵. 실제로는 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똑같이 저항이 있다고 치고 핀이 있다고 치고 실제로 여기와 여기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여기 캡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신호는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다 그라운드 라인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IC라고 치면 저거를 여기 영역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시 눈치챘나요? 지금 여기 요 라인 파란색으로 다시 여기 요 라인 요 라인이 여기랑 같은 그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죠. 여기랑 여기가 이거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것처럼 여기가 같은 신호니까 이렇게 연결될 거야.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로만
회로를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를 내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걸 알아야 그 아트웍 하는 업체에 가서 여기 요 신호들 이렇게 구현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건 회로만 보고는 알 수는 없죠. 회로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력전자 공부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학사 석사 하고 전력전자를 전기공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빠르니까. 근데 전기공학만 쭉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거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뭐 차이는 크지 않죠. 근데 전자공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면 요새는 대부분 이런 주변에 이렇게 사용되는 소자들이나, 아니면 얘가 지금 션트 레지스터라는 걸 아니까 인터넷이 잘 돼 있어요. 이런 IC나 이 주변 소자들을 인터넷에 서치하셔서 실제 PCB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PCB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회로를 그렸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린 회로도가 단 1%라도, 단 0.1%라도 노이즈가 덜 타고 더 나은 동작을 하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PCB를 이제 처음 조립하거나 몇 번 조립해 본 연구원들은 알겠지만, 우리 연구실의 PCB들은 물론 구리 도금이 두껍기도 하지만 솔더링이 잘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솔더링이 왜 안 되냐? 물론 구리 동박 두께도 두껍고 2층 4층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효과가 더욱더 드러나도록 아트웍이나 전력 흐름, 제어 신호를 적절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회로도 내가 회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걸 외주를 하건 내부에서 개발을 하건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거를 주문할 수가 있고. 그래서 회로도 작업할 때 물론 회로도 작업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걸 함으로써 여기서 내가 캐치해야 할 정보들은 사실 단순하지 않은 거죠. 이런 전류 센싱 저항이라든가 전압 센싱 저항이나 루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덜 타고 온도에도 강한 특성을 보이는, 방열이 잘 되도록 하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조립도 잘 되고 뭐 하는, 사실 조립이 잘 되는 건 약간 상충되긴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더 추구해 볼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플라이백에 있는 CS 단자에 대한 얘기지만, 회로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신호를 연결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제는 그런 경우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그래서 그 전력전자에서 우리가 보통 파워 스테이지 설계할 때는 반드시 전압 루프나 전류 루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루프들의 폐루프 기지가 길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기생 인덕턴스나 기생 캐패시턴스의 영향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그거는 일단 구축이 되면 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최대한 만들기 전에 최소화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되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이나 뭐 연구실 후배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외부 연구기관, 외부 회사, 외부 위탁기관들을 설득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회로도 설계한 사람이니까 한 번은 언급은 해야죠. 언급은. 내가 뭐 직위가 안 되건 힘이 없건 해서 그게 내 바램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언급은 한 번 함으로써 뭐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 안 듣는 것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회로하는 그 작업 단순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다 얘기하지 않을 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데이터치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전기공학과 출신의 전력전자 하는 분들은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쪽, 그런 것도 경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 업무에 필요하고 영향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진중한 자세로 볼 수 있겠죠. 또 그러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이 회로도 작업할 때 혹은 여러 가지 공부하실 때 전력전자의 분야에서 좀 더 진중한 마음가짐으로 대하신다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